70세 이상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위험한 뇌 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혈관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의 여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뇌 검사는 70대 이후 함부로 받으시면 얇아진 뇌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독한 화학 약물로 인해 급격한 신장 기능 파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심각한 질병으로 오진하게 만들어 불필요하고 독한 약을 먹게 되는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과도한 영상의학 검사와 화학 조영제 투여가 신장의 해독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여러 자연의학 전문가들과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꾸준히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기계의 폭력이나 독한 화학 약물 없이도 자연이 준 치유의 힘으로 뇌혈관을 맑게 하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뇌와 신장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위험한 검사를 이미 예약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피해야 할 그 5가지 검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값비싼 기계 대신 자연식품으로 혈관의 찌꺼기를 안전하게 청소하는 완벽한 해답을 모두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이시고 불안한 마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뇌검사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70이라고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 숨겨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의 뇌혈관과 콩팥을 살리는 더 좋은 자연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한 검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검사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어떤 대형 병원에서도 여러분이 받는 검사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70세가 넘은 노쇠한 몸에 독한 화학 조영제를 넣고 강력한 방사선을 쪼이는 것을 그저 당연하고 안전한 건강 예방 절차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대 의료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와 이익의 굴레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형 병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영상의학기기들을 무수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병원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막대한 시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비싼 기계들이 매일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의사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하나의 데이터와 실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기계 중심의 시스템이 가진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얇아진 뇌혈관이나 이미 지쳐있는 콩팥의 자연스러운 노화 상태를 따뜻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당장의 기계적인 검사 수치와 병원의 정해진 매뉴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느끼는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를 무서운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처럼 포장하여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겁에 질린 환자와 가족들은 결국 병원이 내미는 길고 비싼 검사 청구서에 순순히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검사의 결과로 돌아오는 끔찍한 부작용의 고통은 온전히 여러분과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병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독한 약을 처방하고 새로운 검사를 끝없이 추가하며 여러분을 의료의 굴레 속으로 올가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정 병원의 수익이나 거대한 제약 자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자연건강 연구가입니다. 저의 유일한 목적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부작용 없는 자연 치유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기계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이 준 건강한 밥상과 맑은 음식으로 뇌와 콩팥을 튼튼하게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왜 우리가 병원의 말만 믿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그 첫 번째 뇌 검사가 무엇인지 그 무서운 기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섭고 치명적인 첫 번째 뇌 검사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0세가 넘은 우리의 늙고 지친 몸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자연의 순리를 깊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과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지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기계와 약물을 들이밀며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우리의 뇌를 온통 감싸고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은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탄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혈관벽은 마치 오래되어 수분이 쫙 빠진 마른 나무잎처럼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아주 작은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찢어질 수 있는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유리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복잡한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예전 같지 않게 무겁고 가끔 멍해지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러운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뇌혈관이 그만큼 얇아지고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에 큰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뇌를 먹여 살린 혈관들이 이제는 조금 쉬어가며 부드러운 돌봄을 원한다는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바로 콩팥 신장의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모든 찌꺼기와 독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생명의 정수기입니다. 이 신장 내부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여과망이 수백만 개나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70대에 접어들면 이 사구체의 여과 기능, 즉 혈액을 청소하는 능력은 20, 30대 젊은 시절에 비해 절반 가까이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심각한 신장부전증에 걸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먹고 마신 모든 음식의 독소를 묵묵히 청소해준 고마운 콩팥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조금 천천히 일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권유하는 무리하고 과도한 뇌 검사들은 바로 이토록 섬세해진 뇌혈관과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콩팥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뇌졸중이 두렵고 혹시 모를 치매가 걱정된다는 불안감 하나로 최첨단 뇌 검사 기계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눕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검사를 위해 여러분의 핏줄 속으로 밀어넣는 엄청난 양의 인공화학 조영제와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늙고 기능이 약해진 콩팥은 갑자기 혈관을 타고 폭포수처럼 밀려드는 이 독한 화학 물질들을 도저히 제때 걸러내고 배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갇혀버린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은 얇아진 혈관을 타고 다시 거꾸로 솟구쳐 올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뇌세포로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어야 할 노년의 뇌와 신장에 억지로 썩은 진흙물과 맹독을 강제로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방사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 묵묵히 버텨온 연약한 뇌세포에 강력한 방사선을 마구잡이로 투여하는 것은 뇌혈관 안에 끔찍한 활성산소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병들게 하여 오히려 치매를 앞당기고 혈관벽을 완전히 파괴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출혈이라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따뜻한 물과 맑고 깨끗한 자연의 음식으로 부드럽게 달래고 정화해 주어야 할 노년의 귀한 몸에 억지로 기계적인 자극과 화학물질을 가하면 우리 몸의 전체 방어 시스템은 그 즉시 붕괴하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사들이 불안한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우리의 귀한 뇌와 신장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지, 그 잔인한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최악의 뇌 검사 정체를 지금 바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귀한 뇌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뇌 검사 블랙리스트, 그 첫 번째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마비 증상이나 두통도 없는데 단지 뇌졸중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적으로 찍어보는 뇌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검사입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에 가면 뇌혈관 질환을 늦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기본 패키지나 고가의 VIP 추가 옵션으로 이 CT 검사를 강력하게 권유하곤 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쓰러진 적도 없는데 그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한 번쯤 뇌사진을 찍어봐야 안심이 된다는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차가운 기계 속에 머리를 넣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위해 비싼 검사를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굳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스스로 늙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CT 검사는 우리가 동네 의원에서 흔히 가슴을 찍어보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CT 촬영만으로도 일반 엑스레이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인공 방사선이 여러분의 연약한 뇌 조직을 그대로 관통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의 의사들은 이 정도 방사선은 의료기기가 정한 인체 안전 기준치 이내라고 안심시킬 것입니다. 젊고 세포 재생 능력이 폭발적으로 뛰어난 20, 30대 청년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훌쩍 넘은 노년의 뇌는 방어막이 얇아진 상태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대한 방사선 에너지가 뇌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 뇌혈관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활성산소 폭풍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쇠붙이를 벌겋게 녹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병들고 빠르게 늙게 만드는 치명적인 체내 독성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스스로 이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항산화 효소가 펑펑 쏟아져 나오지만 70대의 지친 몸은 이 거대한 방사선이 만든 활성산소 폭풍을 스스로 감당할 방어 능력이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입니다. 결국 미처 청소되지 못하고 뇌에 남은 활성산소는 뇌세포의 생명설계도인 DNA를 조용히 파괴하고 얇아진 뇌혈관벽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려고 큰돈을 들여 찍은 기계가 오히려 뇌세포의 노화를 급격하게 앞당기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입이 돌아가거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명백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멀쩡한 뇌에 방사선 폭탄을 터뜨리는 정기적인 CT 검사는 여러분의 뇌를 위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맑은 물과 건강한 자연식품이 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만으로도 혈관을 튼튼하게 복구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두 번째 최악의 검사는 바로 화학조영제를 혈관에 직접 주사하고 진행하는 정밀 뇌 자기공명 영상, 즉 MRI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CT 검사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의 몸, 특히 생명의 정수기인 콩팥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립니다. MRI 기계 자체는 방사선을 쓰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덫은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미세한 뇌혈관의 찌꺼기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여러분의 핏줄 속으로 가돌린륨이라는 이름의 화학 조영제를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은 조영제 주사를 맞은 뒤에 물만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나 가볍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환자들에게 먼저 말해주지 않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가돌린륨이라는 물질은 아름다운 자연계에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매우 무겁고 인체 독성이 강한 중금속 화학 물질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이 피를 타고 돌다가 몸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려면 오직 단 하나의 좁은 통로, 즉 여러분의 콩팥을 반드시 무사히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3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70세가 넘으면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역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피 검사 수치상으로는 간신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70년을 쉬지 않고 일한 콩팥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둑이 무너지듯 붕괴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약해진 노년의 콩팥에 가돌린륨이라는 맹독성 중금속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독소를 제때 걸러내지 못하고 화학물질에 절여진 콩팥 조직은 돌덩이처럼 급격하게 굳어버리는 신원성 전신섬유증이라는 매우 무서운 불치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됩니다. 콩팥이 조영제 독성으로 한번 굳어버리면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로도 절대 다시 예전처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남은 평생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계에 피를 맡겨야 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불타는 듯한 자결감이나 심한 헛구역질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치명적인 독이 들어왔다고 뇌에 쏘아올리는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콩팥이 약해져서 미처 소변으로 빼내지 못한 이 가돌린륨 독소가 피를 타고 끈적하게 다시 온몸을 역류하다가 결국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할 뇌조직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들러붙어 침착된다는 것입니다. 뇌혈관에 막힌 곳을 찾겠다고 주입한 중금속이 오히려 뇌세포 사이사이에 썩은 진흙처럼 쌓여 평생 빠져나가지 않는 독이 됩니다. 이것은 뇌의 미세한 신경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노인들에게 원인 모를
만성 두통과 급격한 기억력 상실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아픔도 호소하지 않고 무서운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병원의 거대한 시스템은 여러분의 늙고 지친 콩팥이 이 독한 조영제의 공격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진료 기록부에 남길 더 선명한 혈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러분의 하나뿐인 생명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 숨기고 의사들이 침묵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뭉쳐서 이 끔찍한 화학 조영제의 위험성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화면 아래 댓글창을 열고 독이라는 단어 딱 한 글자만 분명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이 한 글자의 소중한 댓글들이 무수히 모여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이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억울하게 화학 조영제를 맞고 콩팥과 뇌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수많은 노인들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하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자연 치유의 기적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디 지금 바로 댓글로 독이라고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무지한 의료관행으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CT와 MRI 검사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의사로부터 어떤 결과를 듣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병원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이자 반전의 시작입니다. 최첨단 기계들은 너무나 정밀해서 우리의 뇌 속의 아주 작은 흔적 하나까지도 낱낱이 잡아냅니다. 70세가 넘으면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이 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뇌혈관과 뇌 조직 안에도 세월의 흔적인 미세한 석회화나 작은 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 중심의 현대의학은 이 자연스러운 흔적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 속의 작은 점을 가리키며 당장이라도 뇌경색이 올 것 같다고 여러분을 겁줍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며 무서운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과잉 진료의 덫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어르신을 순식간에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중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병원은 처방전 하나를 내밉니다. 바로 피를 묽게 만든다는 아스피린이나 강력한 항혈전제,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들이 내 뇌혈관을 청소해주고 중풍을 막아줄 고마운 구원자라고 믿으시겠지요. 하지만 70대 이후에 얇아진 혈관에 이 독한 약들을 들이붓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지혈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살짝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찍거나 가벼운 문턱에 머리를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금방 멈췄을 작은 출혈이 피를 묽게 만드는 약 때문에 멈추지 않고 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 검사와 과도한 처방이 만들어낸 인재이자 뇌출혈의 진실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만들어낸 가짜 병명과 그로 인한 독한 약물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70년 넘게 평화롭게 유지되어 온 우리 몸의 혈액 균형을 인위적인 약물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 치유의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제철의 깨끗한 채소와 과일로 혈액을 정화하면 굳이 독한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병원 기계가 찾아낸 작은 점 하나의 영혼까지 팔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보다는 기계적인 수치와 약 판매 수익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왜 그토록 많은 어르신이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챙겨 먹는데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시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진단과 과도한 의료 행위가 부른 예견된 참사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무서운 의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이 준 본연의 생명력으로 뇌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블랙리스트의 나머지 검사들, 그 중에서도 콩팥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끔찍한 검사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5강에서 말씀드린 과잉진료의 함정인 오진과 무분별한 약물 처방의 위험성을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의 검은 그림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머지 3가지 검사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뇌와 콩팥을 가장 빠르고 소리 없이 파괴하는 진정한 주범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병원의 치명적인 블랙리스트, 그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최악의 뇌 검사는 바로 전신의 암세포를 한 번에 찾아낸다고 자랑하는 패시티 촬영입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과 치매이다 보니 종합검진센터에서 수백만 원짜리 패키지를 권할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 검사입니다. 하지만 패시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방사능을 강력하게 내뿜는 특수한 화학물질인 동위원소를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 속에 직접 주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여러분의 연약한 간과 콩팥에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70대의 장기들은 이 독한 방사성 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 몸 밖으로 내보낼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방사능 독소는 온몸 구석구석을 피와 함께 돌며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인 면역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암을 미리 발견하겠다고 주입한 방사능 물질이 오히려 뇌세포에 심각한 산화 스트레스 폭풍을 일으키고 전신의 면역세포를 마비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더욱 잔인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바로 뇌혈관의 미세한 흐름을 정밀하게 보겠다고 진행하는 CT 혈관 조영술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아이오딘 성분의 조영제는 우리 콩팥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신장의 가장 정교한 거름망인 사구체는 마치 뜨거운 불꽃에 닿은 비닐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쉬쉬하는 조영제 유발 급성 신부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더욱 끔찍한 진실은 신장이 조영제 독성으로 마비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과 요독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솟구쳐 올라가 우리의 뇌를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이 무너지면 뇌도 함께 무너집니다.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되었어야 할 치명적인 요독들이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면서 원인 모를 경련과 환각, 그리고 급격한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병뇌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졸중을 막겠다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오히려 콩팥을 죽이고 뇌를 독소의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이고 무리한 검사가 부른 명백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비인도적인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억지로 진행하는 정밀인지 기능검사와 그에 따른 독한 약물 처방입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부족하거나 몸이 조금 피곤해서 잠시 깜빡거릴 수 있는 70대 어르신들을 병원이라는 차가운 방에 가두고 수십 가지의 복잡한 질문을 던지며 점수를 매깁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병원은 너무나 쉽게 치매라는 무서운 꼬리표를 여러분의 가슴에 붙여버립니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치매를 조금이라도 늦춘다는 명목으로 처방되는 독한 신경과 약들과 항우울제 그리고 수면제들은 어르신들의 뇌 기능을 맑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짙은 안개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눈앞이 몽롱한 상태로 밤중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이미 약해진 뇌혈관이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대량의 뇌출혈을 일으켜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상자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병원 검사 결과에 겁을 먹고 받아온 정체모를 침해 예방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지는 않나요? 만약 단 하나라도 그런 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약이라고 분명하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병원의 기계와 약물에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이자 아직도 진실을 모른 채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을 깨우는 위대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시는 이 약이라는 짧은 댓글 하나가 모여 유튜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뇌출혈과 신부전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어르신을 살리는 기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현대 의료의 거대한 자본 권력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보다는 매달 받아가는 약값과 검사비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늘이 주신 본연의 생명력과 자연 치유의 지혜로
뇌와 콩팥을 스스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0년 넘게 지켜온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판정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인합니다. 억지로 뇌를 자극하고 콩팥을 괴롭히는 인위적인 의료 행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자연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모여 이 비정상적인 의료 관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바로 댓글로 약이라고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무지한 의료의 굴레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이어질 다음 순서에서는 이런 위험한 검사 대신 우리 몸의 뇌혈관과 콩팥을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놀라운 자연의 해답을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병원의 기계적인 검사에 매달려 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의 소중한 뇌와 콩팥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현대의학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진실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스스로를 고치고 정화하는 경이로운 힘인 자연치유의 능력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결코 기계에 의존해 겨우 연명해야 하는 나약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생명의 지혜가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아주 귀하고 강인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차가운 기계가 뿜어내는 방사선이나 독한 화학 조영제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은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작은 흔적들을 마치 당장 터질 시한폭탄처럼 과장하며 우리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맑은 피가 흐르고 깨끗한 영양이 공급될 때 그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스스로를 수리해 나갑니다. 억지로 뇌를 자극하고 콩팥을 괴롭히는 인위적인 검사들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은 다시 활기차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우리 몸을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기계처럼 취급하지만 우리 몸은 살아있는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현대의학을 거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입이 갑자기 돌아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 혹은 말이 어눌해지는 명백한 응급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이 가진 기술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몸이 보내는 특별한 이상 신호도 없는데 단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혹은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뇌검사 패키지에 여러분의 귀한 몸을 맡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뇌혈관과 콩팥은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맑은 물과 대지의 기운을 가득 담은 자연의 식재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병원의 기계가 판정하는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평생 독한 약에 의존하는 삶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위대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깨끗해지면 뇌세포는 스스로 살아나고 콩팥의 여과, 기능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준 순리대로 맑은 피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면 70세를 넘어 100세까지도 뇌출혈이나 신부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공포 마케팅에 속아 하나뿐인 생명줄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믿고 자연치유의 길을 선택할 때 진정한 건강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병원은 병을 고칠 수는 있어도 건강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여러분의 밥상 위와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와 콩팥을 동시에 살리는 구체적인 3단계 자연 치유 솔루션을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병원의 위험한 기계와 독한 화학 약물로부터 우리의 뇌와 콩팥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자연 치유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그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용기 있는 거절과 중단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인위적인 자극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입이 돌아가거나 몸이 마비되는 등의 명확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권유하는 정기적인 뇌 CT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MRI 검사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뇌에 방사선 폭탄을 터뜨리고 콩팥을 녹여버리는 화학물질을 몸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런 건강의 절반을 이미 되찾으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한 검사 대신 안전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내 뇌혈관의 상태가 궁금하고 돌연사가 걱정된다면 방사선이나 화학 조영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이 검사는 오직 소리의 울림인 초음파만을 사용하여 목을 지나는 굵은 혈관의 두께와 찌꺼기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몸에 그 어떤 해로운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도 뇌졸중의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계의 공포에 떨지 마시고 이토록 평화롭고 안전한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지의 기운을 담은 자연의 선물로 뇌와 콩팥을 매일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맑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명약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천연 항산화 식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밤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해주고 잠들어 있던 콩팥의 사구체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기에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블루베리나 콩팥의 염증을 씻어내주는 크랜베리를 꾸준히 섭취해 보십시오. 자연이 준 이 작고 귀한 열매들은 병원의 그 어떤 약물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혈액을 정화하고 뇌 기능을 되살려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병원 기계에 생명을 맡기고 독한 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주신 자연 치유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몸을 정화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을 막아주고 깨끗한 영양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자연이라고 단 한 글자만 분명하게 남겨주십시오. 이 글자는 여러분이 더 이상 기계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지켜내겠다는 거룩한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짧은 댓글들이 모여 현대 의료의 잘못된 관행을 꾸짖고 수많은 이웃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댓글로 자연이라고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구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최종 정리와 함께 다음 건강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생명줄인 뇌와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검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지함 속에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몸은 사실 그 어떤 최첨단 기계보다 위대하고 강인한 자연 치유의 지혜를 스스로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이라는 차가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불안과 공포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알고 진심으로 아끼는 진정한 주인은 병원의 기계나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천부적인 생명력과 자연의 순리를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건강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만의 육체적인 안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한평생을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사랑하는 자녀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곁을 오래도록 따뜻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진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셔서 불필요하고 잔인한 의료 폭력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값비싼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건강한 몸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고 단 한 글자만 분명하게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행위 하나가
한 사람의 뇌혈관을 살리고 한 가정의 웃음을 영원히 지켜내는 위대한 생명 구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뇌와 콩팥을 자연적으로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더 놀라운 비법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지난번에 올려드린 70세 넘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 영상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댓글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천공이나 심정지 같은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며 놀라워하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상을 보신 후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렇다면 소리 없이 망가지는 내 콩팥, 즉 신장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피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며 다급한 질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덜컥겁이 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딘가 불편하고 아파도 곧장 병원을 찾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물론 중요합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굳게 믿고 받는 그 병원 검사들 중 오히려 노년의 신장을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검사세 가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장 외에 여러분이 요즘 가장 걱정하고 계신 몸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간이나 심장 혹은 관절처럼 걱정되는 부위를 댓글로 짧게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여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검사 3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싼 기기 없이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기적의 자가 진단법과 70대라면 무조건 식탁에서 치워야 할 절대 금물 리스트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제 부모님과 가족에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서 그분들의 신장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장을 파괴하는 첫 번째 검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과 몇 분이나 대화를 나누시나요? 길어야 3분 남짓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거나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특성상 하루에 수십 명에서 100명 가까운 환자를 진찰해야만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 한 명 한 명의 나이와 체질, 그리고 신장 상태를 세밀하게 고려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저 증상에 맞춰 정해진 표준 진료 지침대로 기계적인 처방과 검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표준 지침이라는 것이 20, 30대의 튼튼한 장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미 오랜 세월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얇아지고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간단한 검사용 약물이나 금식 과정조차도 70대의 연약한 신장에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3분 진료라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께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 빈칸을 채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 부품처럼 함부로 다루고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보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병원 시스템에 휩쓸려 억울하게 신장을 잃고 평생 후회하는 비극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최악의 검사 3가지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녀석은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촬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혹시 몸속에 나쁜 종양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서 CT 검사를 권하면 무조건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양이나 혈관의 막힘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혈관에 조영제라는 특수한 화학 약물을 주입해야만 기계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약물 자체는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놓치고 있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사진을 찍게 해준 이 무겁고 독한 화학 약물은 결국 어디로 배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직 신장, 즉 콩팥을 통해서만 소변으로 걸러져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의 젊고 튼튼한 콩팥은 이 독한 약물을 밤새워 이래서라도 밖으로 밀어낼 강력한 힘과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70년 동안 쉼없이 일하느라 걸음망이 낡고 헐거워진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 낡은 필터에 갑자기 끈적하고 무거운 화학물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꽉 막히면서 말 그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기절해버립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영제 신독성이라고 부르며 노년층 급성 신부전의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찾기 위해 CT 촬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사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현명하게 내 몸을 지키며 검사를 받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CT 촬영이 예약되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70대라 콩팥이 약할 수 있으니 검사 전후로 조영제가 잘 씻겨 내려가도록 수액을 넉넉히 놔주세요 라고 용기 내어 말씀하십시오. 검사 전후로 깨끗한 수액을 정맥으로 충분히 맞으면 우리 몸속에 맑은 물이 가득 차올라 조영제가 콩팥에 머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안전하게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의사 선생님의 권위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쁜 의사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두려워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막연히 믿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요구하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늙고 지친 신장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너무 긴 시간의 금식과 과도한 수분 제한입니다.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혹은 정밀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전날 밤 12시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반나절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몸속에 수분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거뜬하게 견뎌냅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 자체가 젊은 시절의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평소에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 12시간 넘게 맹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면 혈관 속을 흐르는 피는 마치 끈적끈적한 꿀이나 조청처럼 걸쭉하게 변해버립니다. 신장은 끊임없이 혈액이 힘차게 흘러 들어와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섬세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장기입니다. 피가 끈적해져서 흐르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한 세포들은 극심한 목마름과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검사 시간이 병원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훌쩍 15시간이 넘도록 물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검사가 끝난 직후에도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물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면 신장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금식을 지시받으셨을 때는 금식 시작 시간 직전까지 따뜻한 물을 충분히 여러 번에 나누어 마셔서 몸속 수분 창고를 가득 채워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난 후 물을 마셔도 된다는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 즉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여 끈적해진 피를 다시 맑게 풀어주어야 신장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0대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폭탄을 던지는 것은 바로 대장 내시경을 위한 강력한 장정결제 복용입니다. 대장암은 늦게 발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는 분명 중요하고 100번 양보해도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장속을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야만 아주 작은 용종까지 찾아내어 암의 싹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밤새워 엄청난 양의 맛없고 짠 물약을 드시며 화장실을 들락거려본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약은 삼투압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물을 뽑아냅니다. 약물이 장으로 들어가면 몸속 혈관과 주변 세포들이 애타게 품고 있던 수분들을 억지로 장 속으로 끌어모아 밖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과 필수 전해질이 몸 밖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신장이라는 비옥한 밭에 물을 대주던 생명의 저수지둑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순식간에 물이 말라버리는 극단적인 가뭄 사태와 똑같습니다.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뇌와 심장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뚝 끊어버립니다. 신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모든 역과 기능을 완전히 정지해버립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릅니다. 20, 30대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잘 먹고 푹 쉬면 이 신손상 상태에서 금방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70대 어르신들은 단 한 번의 강한 장 비우기 약물 폭탄으로 인해 영구적인 만성 신부전 환자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서 건강을 지키겠다고 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손발이 퉁퉁 붓고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여 알약 형태나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이 훨씬 적은 비교적 안전하고 순환장 정결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예약하실 때 잊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제 나이가 70대이고 콩팥이 약하니 장을 비우는 약 중에서도 신장에 무리가 가장 적게 가는 안전한 약으로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미리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병원은 우리의 숨은 병을 찾아주는 고마운 곳이지만 나의 늙어가는 체질과 장기의 연약함을 나침반처럼 매 순간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내 몸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최종 책임자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검사 과정에서 신장이 겪게 되는 끔찍한 고통과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의사에게 상세하고 친절한 경고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 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남겨주신 숫자 1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직도 이 무서운 사실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병원 시스템에 몸을 맡기고 있는 수많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생명의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들이 왜 우리 70대의 신장에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부터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여과장치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을 이해하려면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된 수도, 배관이나 70년 동안 단일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신장 하나당 약 100만 개씩, 양쪽 합쳐서 200만 개 정도의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사구체는 실뭉치처럼 복잡하게 얽힌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여기서 우리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거름망이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20대의 젊은 시절에는 이 거름망들이 아주 촘촘하고 탄력이 넘쳐서 웬만한 독소가 들어와도 거뜬히 걸러내고 금방 회복합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데 건강한 20대는 보통 100에서 120 정도의 수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70대에 접어들면 아무런 지병이 없고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여과 수치는 자연스럽게 6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70대의 신장은 이미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리터의 피를 걸러내느라 거름망의 구멍이 헐거워지고 혈관벽은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영제 같은 독한 화학 약물이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마치 낡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 종이 필터에 끈적한 진흙탕 물을 고압 호스로 쏘는 것과 같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미세한 사구체 혈관들이 그 압력과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지거나 꽉 막혀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우리 몸에 피부나 가는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고 재생이 되지만 한번 파괴된 신장의 사구체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한번 찢어진 필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70대의 신장은 수분 조절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못 마셔도 신장이 소변을 꽉 농축해서 몸속 수분을 지켜내지만 70대의 신장은 그런 조절력이 약해져서 금식을 조금만 오래 해도 금방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영양분을 받지 못한 사구체 세포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갑니다. 병원 검사 한 번에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순식간에 10년 혹은 20년 치나 앞당겨 노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간절하게 여러분께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내 신장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병원의 표준검사 일정에 내 몸을 맡기기에는 70대의 신장은 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합니다. 내 몸의 필터가 찢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싼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여러분 스스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그리고 방 안에서 내 신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자가 진단법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70대의 신장이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왜 병원 검사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장이 파괴되는 무서운 기전에 대해 들으시니 아마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해서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주인인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모르거나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무심코 넘겨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비싼 기계나 정밀 검사 없이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안방과 화장실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의 자가 진단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임상 사례와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노년층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혀두셔도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을 보신 후 곧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딱 3초만 들여다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물처럼 맑거나 옅은 노란색이며 거품이 생기더라도 물을 내리기 전에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소변 위에 핀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몽글몽글하고 촘촘하며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끈끈하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인 사구체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원래 크기가 커서 건강한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름망이 손상되면 이 귀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고 그 단백질 성분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높여서 비눗물처럼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변을 본 후 물을 내렸는데도 변기 주변에 거품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미 신장은 상당히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가 진단법은 발목과 종아리의 부종 확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대매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나타나는데 중력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양말을 살짝 벗고 자신의 안쪽 복사뼈 위 3cm 지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5초 동안 눌렀다가 떼보십시오. 건강한 상태라면 피부가 탄력 있게 즉시 튀어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손가락 자국이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누른 것처럼 깊게 패어 있고 3초 이상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몸이 퉁퉁 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다리가 좀 분내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증상인 야간요입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2번, 3번씩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이 커졌거나 방광이 작아져서 생기는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하여 소변의 양을 대폭 줄이는 마법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장이 노화되고 지치면 이 농축 능력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신장이 밤새도록 묽은 소변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니 방광에 금방 소변이 차게 되고 결국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밤새 휴식하지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자가진단법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소변의 거품을 확인하고 다리를 눌러보고 밤에 몇 번 깨는지 세어보는 이 간단한 행동이 수천만 원짜리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약속 하나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과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반드시 자신의 물 한 모금 마신 후에 소변 상태와 다리 부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저와 약속하시고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짧은 확인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위대한 선언이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수만 명의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나도 함께 건강을 지키겠다는 용기를 주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아셨으니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지만 사실은 70대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해온 식탁 위의 암살자들, 즉 절대 금물 리스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신장에는 독약과 같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그 원인이 되는 우리 식탁 위에 진짜 범인들을 잡으러 가볼 시간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튼튼했던 위장과 신장이었지만 이제는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파괴하는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절대 금물 리스트 3가지는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보양식의 대명사인 사골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운이 없거나 무릎이 아프면 을에 큰 솥에 솥뼈를 가득 넣고 며칠 밤낮을 푹 고아낸 뽀얀 사골국 한 대접 드시곤 하죠. 뼈에 좋은 칼슘이 가득 들어있을 거라 믿고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남김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70대의 신장에게 사골국은 영양덩어리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폭탄과 같습니다. 뼈를 오래 고우면 골수에 서인 성분이 엄청나게 빠져나옵니다. 적당한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70대의 몸속에 이니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이는 혈액 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딱딱한 돌처럼 변하는데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 혈관에 이 석회가루가 밝히면 필터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찢어져 버립니다. 보약인 줄 알고 매일 드셨던 사골국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유리조각으로 긁고 있었던 셈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뼈 국물을 진하게 우려낸 음식보다는 맑은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셔야 신장의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드시는 관절약과 진통제입니다. 70대가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실 겁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한 알씩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밥처럼 매일 챙겨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진통제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강제적으로 줄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피가 힘차게 들어와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진통제가 신장 혈관의 입구를 좁혀버리면 신장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 말라 죽어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진통제 한 알은 신장 기능을 단 며칠 만에
수년치나 노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력을 가졌습니다. 아픔을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성분의 약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산 약 한 알이 여러분을 평생 투석기 옆에 묶어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수많은 알약들, 즉 과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식탁 위에 비타민부터 오메가3, 루테인, 홍삼까지 수십 가지의 건강식품이 놓여있는 것을 흔히 봅니다. 몸에 좋다는 소문만 들으면 자식들이 사오고 친구가 권해서 한 움큼씩 드시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넣는 모든 알약과 보충제는 결국 신장이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이자 숙제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 숙제를 금방 끝내지만 70대의 노화된 신장에게 수십 알의 보충제는 밤샘 작업을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즙이나 고농축 추출물들은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어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입니다.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을 두고 알약에 의존하는 것은 신장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알약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 건강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내 소중한 신장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내 신장을 힘들게 했던 잘못된 식습관과 약 복용을 멈추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중단이라고 크게 적어주십시오. 이 중단이라는 두 글자는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신장에게 주는 가장 큰 휴식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식탁 위의 암살자들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사골국이나 습관적으로 삼켰던 진통제들이 소중한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파괴된 것을 보수하고 지친 장기를 쉬게 해줄 위대한 치유의 선물들을 이미 충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을 공격하는 음식을 멈추고 지친 신장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고마운 음식들, 즉 자연 치유의 힘을 가진 기적의 식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의 신장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달리면 숨이 차듯이 신장도 70년을 일했으니 이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신장이 해야 할 독소 여과 작업을 음식들이 미리 도와주게 하여 신장에게 긴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자연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처리하기 힘든 칼륨과 인입니다. 대부분의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비타민 K와 C,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양배추 속의 설포라판 성분은 혈액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튼튼한 방어막을 쳐줍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처리해야 할 숙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비로소 깊은 잠을 자듯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의 보약이라 불리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정말 영리한 녀석입니다. 우리 몸속 장 내에서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자석처럼 꽉 붙잡아서 소변이 아닌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합니다. 원래는 신장이 피를 걸러서 빼내야 할 독소들을 사과가 장에서 미리 가로채서 밖으로 던져주는 셈입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하고 고마운 지원군이 없습니다.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구체 혈관의 노화와 염증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신장의 미세 혈관벽을 다시 매끄럽게 보수하고 염증 수치를 뚝 떨어뜨려줍니다. 비싼 약을 드시기 전에 대자연이 선물한 이 천연 항염증제를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거칠어졌던 신장의 필터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장 세포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위대한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독한 약과 복잡한 검사에만 의존하기보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양배추와 사과, 블루베리를 올려보십시오. 신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식단을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에 붓기가 빠지고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자연 치유의 위대한 힘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최종적인 행동 요령을 3가지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단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이 3단계의 행동 지침만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명한 병원 이용과 소통입니다. 병원에 가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묻는 대로만 대답하고 처방해 주는 대로만 따르는 수동적인 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CT 촬영이나 내시경 검사처럼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면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제 나이가 70대라 신장이 연약하니 검사 전후로 수액을 충분히 놓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독한 조영제와 화학약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씻어내어 여러분의 신장을 사지로 내몰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몸에 권리는 내가 주장할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공격하는 무서운 가해자들을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는 결단입니다. 그동안 뼈에 좋고 기운이 난다고 믿어왔던 진한 사골국이나 고기 국물은 이제 신장에게 양보하십시오. 국물 속에 가득한 인성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굳게 만든다는 진실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국물 대신 맑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습관적으로 삼켰던 독한 진통제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숙제와 쓰레기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지친 신장은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신장을 대신해 기꺼이 일해줄 든든한 지원군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장을 보실 때 양배추와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를 장바구니에 꼭 담으십시오. 이 기적의 식재료들은 신장이 직접 피를 거르지 않아도 장에서 미리 독소를 붙잡아 배출해주고 몸속의 나쁜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켜줍니다. 신장에게 휴가를 준다는 마음으로 이 치유의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식탁에 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 없이도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병원에서는 수액을 요청하고 식탁에서는 사골국과 진통제를 치우며 양배추와 사과로 신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 투석기 옆이 아닌 따뜻한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온하고 건강하게 이어지길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중한 우리 몸의 걸음망인 신장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느꼈을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통해 이제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의 화려한 기계나 비싼 약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올린 양배추 한 접시,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병든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의 장기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해왔으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쉬게 해달라고 말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검사 결과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고 남은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연 치유의 방법들을 믿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의 평온과 안녕을 위해 우리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이 건강이라는 짧은 두 글자는 단순히 나 자신의 다짐을 넘어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수많은 동년배 친구들에게 전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따뜻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지만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더 진실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저는 조만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또 다른 귀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고 매 순간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